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어제도 3대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3거래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기술이 시장의 경쟁력이다, 시장의 시총이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쟁탈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AI 기술 경쟁력에 확보 차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진 이슈들은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가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신다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틀간 회담은 생산적이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틀 동안 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전해졌는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는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후보로 지명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특징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TSMC와 인텔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인 가운데 어떤 소식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가져갔는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데이 뉴스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5월 매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퀄컴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베센트가 지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성장을 최저 수준으로 경고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레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의 레포트는요. CJ E&M, 삼양식품과 LG U+까지 목표가는 지금 CJ E&M만 상향 조정됐고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 유지되었지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에서 지금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에서는 히토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기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단은 환호한 건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스탠스를 던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협상은 길게는 4일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본인은 의회 증언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러트릭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틀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협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이틀 동안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는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0.4%포인트 낮춰 잡은 2.3%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또 무역 긴장의 고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해당 수치는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 주체 10곳 중 7곳이 이번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요. 미국은 그중에서도 성장률 전망이 1.4%로 대폭 낮춰 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로존과 일본도 0.7%로 내려갔고요. 신흥국의 성장률 역시 3.8%로 낮춰졌습니다. 세계은행은 무역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 보복관세와 같은 하방 요인이 생활 수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무역 장벽을 풀지 않는 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은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을 앞두고 조만간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미중 무역 협상과 비트코인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센트 외에도 케빈 워시라던가 크리스 월러 등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후보군에
수준권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압박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속에서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베선트 본인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며 선을 긋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가지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간밤 또 한 번 급등을 한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재탈환했는데요.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가 진정되면서 12일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안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도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며 시총 1조 달러를 재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14% 넘는 폭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경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어드가 3년 만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 바 있는데 아거스 리서치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춰 잡았고요. 웰스파고는 2분기에 배송량이 20% 넘게 줄 것을 전망하면서 비중 축소 등급과 함께 $120로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과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 경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테슬라는 $326로 거래를 마치면서 5%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시총 1위 쟁탈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 엔비디아는 0.93%, 1%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시총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AI 슈퍼컴퓨터 협력 소식이 힘을 보탰는데요. 엔비디아와 휴렉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독일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 센터와 함께 블루라이온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2027년 초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 주피터 슈퍼컴퓨터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시스템으로 공식 인증받기도 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다수의 기술주가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휴대용 게임기인 로그 엑스박스를 공개했음에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는 것처럼 0.3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반도체 종목이죠. 대만의 TSMC가 5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TSMC의 5월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 누적된 부분도 43% 성장을 하게 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실적을 확실히 이끌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5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보다는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CEO는 이 발표 이후에 올해 연간 매출이 20%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미국의 공장을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투자 계획까지 밝히면서 지금 TSMC의 주가 보시는 것처럼 2.6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흐름은 $212 선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른 종목이 있다면 인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한 이유에는 미중 간의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연초 신임 최고 경영자 CEO에 임명된 립부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인텔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의 CEO로 있는 동안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던스의 주가는 그가 취임했을 때 $5 수준이었고요. 퇴임할 당시에는 3,200% 폭등한 $186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텔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 5일 동안은 9%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은 3%, 올 들어서는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간밤 하루 동안에만 7.81% 오르면서 22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